테들이 그때 그렇게 한 거 이렇게 됐지? 저 팀장님 죄송한데 이게 좀 일이 바뀌어가지고요. 그걸 지금 얘기하면 어떻게 그치,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눈치 없이 계속 이건데요 저건데요 좀 그만 좀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 잘하는 사람이 그렇죠. 잘하는 것 네. 같아요. 해야 할 이야기와 해야 할 타이밍을 네. 잘 잡는 거. 어깨에 뽕이 막 들어가죠. 네. 나만큼 잘하는 사람은 조직이 없어. 팀장님도 스킬이라기보다는 약간 현명함의 영역 아닌가. 배려, 현명함. 예. 어떻게 보면 그 위에 상사를 팀장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그렇죠.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언토리TV 민수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치블랩 태준열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설득력에 대한 이야기를 네네. 나눠보려고 합니다. 팀원 업무 역량 중에서 설득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럼요. 네네. 설득이 안 되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렇죠. 상사의 벽을 넘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네. 하거든요. 팀원이 일을 하면서 상사를 설득한다. 사실 이게 말을 잘한다고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어떤 경험이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세 가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상사를 설득하는 데 설득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는 이걸 선제적 소통 능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면적 검토 능력이라고 네.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상사의 자기 효능감을 높여라. 지금 세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선제적 소통을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네네, 하셨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떤 네네. 의미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몰톡 이거랑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사실 일을 잘하는 사람이더라도 언제나 일은 사실은 좀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무슨 일을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일이 틀어진다든지.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예전에 경험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이걸 완벽하게 내 자리에 앉아서 뭔가 보고서를 작성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잘해서 팀장님한테 팀장님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뭐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늦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내 상사도 상사의 상사한테 계속 보고를 하는 중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테들이 그때 그렇게 한 거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저 팀장님 죄송한데 이게 좀 일이 바뀌어가지고요. 그걸 지금 얘기하면 어떻게 그치,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상사를 따라다니는구나.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제가 가만히 봤어요. 일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일하나. 자, 상사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팀장님 제가 그 일을 했는데 그거 아시죠?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좀 이런 상황이 와 있어요. 사무실 들어가. 그래요? 나중에 얘기하자. 네. 상사는 그걸 들은 거예요. 그쵸.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상사는 제가 느낀 건데 일을 잘했냐 못했냐도 있지만 이 일이 지금 어디쯤 와 있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상사는. 리더 입장, 상사 입장에서는 네네. 이 전체 업무들을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제 조율을 해야 그쵸. 되는데 이게 어디쯤 와 있는지 맞아요. 나는 알아야지. 나도 내 상사한테 물어봤을 때 얘기를 하는데. 다음 스텝을 계획할 수 있는 거. 김대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틀리거나 말을 못하면 나도 사실 능력이 없는 상사가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 상사한테. 네네. 뭐 엘리베이터 탔을 때라든지 밥 먹을 때라든지 아니면 복도 걸어가서 만났어요. 팀장님 제가 이런 일을 좀 하고 있는데요. 뭐 이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짧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나중에 정식으로 보고가 들어갈 때 기억이 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없이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상사가 놀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스몰 토크는 뭐냐면 상사를 놀라게 하지 마라. 평소에 계속 얘기를 해주고 업데이트를 해줘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사를 설득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인이에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스몰 토크 한다고 해서 상사 자리 가서 계속 얘기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자리로 누가 와요. 뭔가를 얘기를 해요. 여기는 내 베이스예요. 쉽게 말해 나와 말이. 내 영역이야. 내 영역. 네네. 그래서 사람은 약간 방어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하나를 물어볼 걸 2번, 3번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중간지대로 끌어내라. 방어 태세가 약간 좀 없는, 약간 좀 희석돼 있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여기 라운지에서 차 한잔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자리에서 얘기 안 하고 서로의 중립지대에서 만나서 얘기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나 그렇죠. 복도 엘리베이터나 이동하면서나 복도나 왜냐면 내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가. 네네. 그러니까 내 마음은 좀 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거죠 그냥 그 말을. 이거를 뭐 필터링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나중에 실제 정말 중요한 보고할 때 상사를 잘 설득하고 물 흘러가듯이 잘 흘러갈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선제적 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짧게 중간 보고들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야 상사 입장에서도 그렇죠. 듣고 있는 정보가 있으니까 네네. 다음을 설계하는데 미리 네네. 참고하면서 움직일 네. 수 있으니까 상사를 돕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눈치 없이 계속 이건데요 저건데요 좀 그만 좀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자기가 센싱을 잘 해야 한다는 맞아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일 잘하는 사람이 그렇죠. 잘하는 것 예. 같아요. 해야 할 이야기와 해야 할 타이밍을 네. 잘 잡는 거.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자, 두 번째는 네. 뭐냐면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보고하거나 뭔가 일을 할 때 되게 단선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복합적으로 일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도 제 사원 때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깐깐한 상사가 있었는데 뭔가를 결제를 가져가면 가져가는 대로 제가 다시 리턴을 받는 거예요. 뭔가를 제가 굉장히 고민해서 올렸어요. 그럼 네. 상사가 딱 보더니 내가 생각 안 했던 것만 집어요. 이거 빠진 거 아니야? 이거 뭐라고 생각해? 제가 다시 한번 좀 다시 해봐. 네. 자, 이게 왜냐하면 제가 생각을 복합적으로 좀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내가 뭔가를 하나 일을 해요. 그러면 360도 돌려봐야 돼요. 맞아요. 일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당연히 내 일을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 나온 숫자의 수치가 맞는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팩트는 맞는지, 내가 주장하는 게 뭔지, 여러 가지 안 중에서 내가 밀고 있는 안은 뭔지, 그 안에 대한 근거는 뭔지.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일이 잘못됐을 때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 누구와 소통해야 될지 여러 가지를 내가 돌려보면 나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실수했던 게 내가 그만큼까지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일을 상사한테 뺏긴 거예요. 사실은 주도권을 뺏기면 내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사가 무엇을 물어봤을 때 언제나 답을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그렇죠. 촘촘하게 모든 걸 다 촘촘하게. 360도. 네. 돌려봐야 한다는 네. 거죠. 그게 다면적 검토라고 하는 건데 일을 잘하려면 다면적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러니까 내 일에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상사 입장에서는 엄청 든든하죠. 든든한 거죠. 믿고 맡길 수 네, 있죠. 상사도 사실은 다 잘 아시겠지만 내가 미주알 얘기하는 그 팀원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나 귀찮아 내가 하기가. 왜 우리 팀장은 정말 그 네. 마이크로 매니지를 네네. 한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죠. 팀장도 하고 싶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딱 맞는 말씀인데 네. 저도 사실 뭐 팀장인 적 있었고 근데 그 뭔가 결제를 가져오는데 내가 살펴봐야 될 게 많으면 맞아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할 일도 맞아요. 많은데. 왜냐하면 내가 또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붙잡혀 있으면 맞아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게 고와 보이겠냐 이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상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체크하게 놔두지 말고 물어보면 내가 착착착착 얘기할 수 있도록 360도로 한번 돌려봐라. 그게 다면적 검토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건 어떻게 보면 뭔가 경력이 되신 분들 그런 분들에 해당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사실 어느 정도 과장이 됐을 때 제 능력치가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이제 어깨에 뽕이 막 들어가죠. 네, 나일좀 해. 나만큼 잘하는 사람은 조직이 없어. 팀장님도 그리고 결제를 계속 올리는데 팀장님이 사실은 나만큼 잘하지 못할 수도 있죠. 다른 일 많이 하니까. 뭔가 이렇게 틀린 얘기할 때도 있고 뭔가 좀 맞지 않는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결제를 딱 올리자마자 따다다다다 막 얘기를 해버려요. 보고를 할 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상사는 가만히 있다가 어디를 내가 쌓여주면 되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상사의 자존감은 한없이 낮아지는 거죠.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직을 한번 했을 때 그 회사의 과장인가 그랬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팀장님은 일단 제가 딱 만들어가지고 딱 드리면 그냥 사인만 해주시면 될 정도로 내가 열심히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분이 나빴어요. 저는 도장만 찍는 사람이 아닙니다. 되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당황해. 왜냐면 자기는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인데 그 사람의 실수는 뭐냐면 내 자존감을 빼앗은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리더로서. 대표님, 그래서 우리가 아까 2번 이야기했던 네네네. 이렇게 다면적으로 봐서 네네. 무엇을 물어봐도 내가 대응할 수 있을 그렇죠. 만큼 촘촘하게 준비해라. 네네. 그게 되어 있대. 그걸 너무 오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유. 그거를 사실은 상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죠. 결제를 올리고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사가 검토할 시간을 주고 상사가 질문할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내 얘기를 해도 늦지 않다. 왜냐면 내가 어깨에 뻥이 차 있으면 네. 내 얘기를 막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상사가 뭔가 잘못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싶어져요. 반박하거나. 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상사의 자존감을 세워주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팀장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생각 못했던 거긴 하네요. 근데 이번 거는 아마 제가 말한 대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이렇게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사는 팀원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결과적으로 내 의견이 아니더라도 팀원의 의견이더라도 내 의견도 냈으니까 거기 합의해서 사인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상사의 자존감이 생기는 거죠. 자기훈련감도 생기는 거고. 왜냐하면 나도 의사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은 그 설득 요인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스킬이라기보다는 약간 현명함의 영역 아닌가. 배려, 현명함. 그래서 사실 일 잘하는 거 너무 많이 나와 있죠. 뭐 기획력을 어떻게 쓰느냐, 뭐 네네네. 어떻게 하는데 너무 많지만 현명하게 일을 하는 거에 대한 건 얘기 많이 없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의외로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네. 똑똑한
부족함은 장착을 하되 그렇죠. 배려 있게, 배려 있게. 현명하게, 네, 현명하게. 지혜롭게. 지혜롭게. 어떻게 보면 그 위에 상사를 팀장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그렇죠.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어떻게 보면 상사를 좋게 얘기하고 상사 말을 따라주면서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상사를 끌고 오는 어떻게 보면 상사 리더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현명함일 수도 있는 거죠. 네네. 우리가 보통 이제 미국 영화 뭐 이런 거 보면은 자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을래? 결국 둘 다 들어야 되는데 둘 다 들어야 선택하게 하는 되는데 거죠. 제가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었어요. 아니 나쁜 소식이든 좋은 소식이든 그냥 들으면 마찬가지 아닌가? 왜 저렇게 자꾸 물어보지?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 진짜 그런 의도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자에게 주도권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상사한테 결제를 간다, 또 상사를 설득하러 간다. 그것도 사실은 내가 얘기를 해서 상사의 선택권을 뺏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상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충분히 시간을 주고 상사가 선택할 수 있게 시간을 주고 그래야 내 말이 먹힌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직원으로서의 현명함 아닐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저 세 가지를 잘 지킨다면, 한번 시도를 해본다면, 어쨌든 상사 입장에서는 팀원이나 부하 직원이 아니라 뭔가 파트너로 그렇죠. 네네. 볼 가능성이 되게 맞아요. 높아질 것 네네네. 같습니다. 현재 이제 기업에서 강의도 하시고 컨설팅도 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기업과 사람들을 돕고 싶은지 궁금해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딱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이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자면 less but more remarkable. 더 작게 그러나 더 위대하게. 이거를 왜 생각하게 됐냐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곁가지가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은 많은 일들 중에서 정말 코어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기업의 어려움이나 리더십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강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정말 소중하고 작고 중요한 게 뭘까라는 거를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실은 기업도 성장하고 저도 성장하고 기업을 돕는다면 강의하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기업의 어려움이 뭔지 문제가 뭔지 코어가 뭔지 그거를 같이 고민하고 서로 얘기하고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컨설턴트 강사가 됐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뭐 플러그인 리더십이라든지 그 다음에 팀원이 팀장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지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답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해답은 될 수 있다. 그래서 현업에서 이걸 적용하시고 좀 더 자신을 성장하시는데 잘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